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2019년 강남구의 표준 주택가격 인상안은 42.87%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나 강남구의 노력으로 7.86% 인하된 35.01%로 최종 공시됐습니다. 2019년 표준주택가격이 지난 25일 공시됐습니다. 당초 강남구의 표준주택가격 인상안은 42.87%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나 구의 노력으로 7.86% 인하된 35.01%로 최종 공시됐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국토교통부의 주택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국 평균 10.23%, 서울시 평균 20.83%, 강남구 평균 42.87%라는 유례 없이 급격한 상승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안 발표 후 짧은 기간 동안 다방면을 통한 강남구의 노력으로 표준주택가격 공시 후 상승률이 용산구 35.4%보다 낮은 35.01%로 확정이 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의 2018년 표준주택 평균 상승률 7.92%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승률 인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201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북구가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큰 주목을 받았던 희망도시락 배달 사업을 다시 운영합니다. 한 끼 5,000원의 저염 건강식으로 구성된 희망도시락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져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강북구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희망도시락 배달 사업이 올해 1월 중순부터 재개됐습니다. 식단은 아기들도 먹을 수 있도록 화학 조미료를 최소화한 저염 건강식으로 구성됐으며 돈가스 정식과 생선구이 정식을 비롯해 요일별 메뉴의 가격은 모두 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을 위한 주문과 포장 작업, 배달 등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는 인원이 생기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성동구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스마트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성동구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선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여름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 사고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 성동구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차량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이상 기상현상으로 인한 한파와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면서 아이들의 외부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성장기 아이들이 실내에서도 마음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구립 어린이집 4개소에 ICT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한 스마트 체육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10조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새 20%나 성장했습니다. 이 온라인 마켓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케터 교육에서만 수강생이 절반 정도가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큰 모니터 여러 대가 눈에 띄는 이곳. 온라인 오픈마켓을 2년째 운영하는 지체장애인 김창복 씨의 집입니다. 생활용품부터 가전제품까지 무려 13만 개가 넘는 물건을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과 11번가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매출은 1,000만 원. 몸이 따라주지 못해 빠듯했던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픈마켓은 중간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을 쇼핑몰에 대신 올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한마디로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장터입니다. 사무실 따로 없이 소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이주 여성인 최지윤 씨도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마켓을 열었는데 7개월여 만에 한 달 수입 4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모두 경기도 온라인 마케터 교육을 통해 창업한 사람들.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으로 전체 교육생 135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온라인 마케터가 됐습니다. 대부분 장애인과 고령층, 다문화 여성 등 정보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업무에 머물던 취약계층 취업문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설비 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발인이 9일 오전 새벽 4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김용균 씨의 수의를 가지고 온 이혜령 호노리나 수녀가 안타까운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다며 이 수의로 조금이나마 위안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명식 스님께서 용균아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나는 네가 취업이 되었다고 춤추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시민대책위는 장례가 마무리된 후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등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때까지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전태일 열사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는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 비상준비 태세로 전환합니다. 강릉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 19곳을 운영합니다. 산불 감시원과 산불 진화 차량을 배치해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가 금지됩니다. 과실로 인해 산림에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운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월군이 2019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설치한 지 30년에서 40년이 지나 성면이 날리는 노후 슬레이트를 비용 부담으로 철거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4억 1,9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89가구, 지분 개량 40가구 등 모두 129가구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분 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 원이 지원됩니다. 1년 전 올림픽의 환희와 감동을 재현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1주년 기념행사와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지난 9일 평화의 시작점이 됐던 평창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는데요. 올림픽의 첫돌을 맞이한 구 축제 현장에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날입니다. 1년 전 올림픽의 기대와 감동, 영광이 가득했던 장소에서 평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9일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슬로건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개폐식장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념을 담았습니다. 작년 2018 동계올림픽이 우리 남북 화해의 무드로 돌아서며 그다음에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는데 앞으로 2차 남북회담을 준비하면서 그 중심에 새로운 평창이 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은 평창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었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성화가 타오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였음을 상기시킬 수 있었는데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스타디움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1년 전 올림픽의 감동을 되새기려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평창선언에서는 강원도립 무용단의 환상적인 무대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힘차게 하늘을 날아가는 평화 비둘기 퍼포먼스를 통해 올림픽의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평화선언과 평창 대합창, 성화 점화 특수효과 이벤트로 관객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기념식에는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통해
올림픽에서 전달했던 평화 메시지를 구현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한 염원을 나타냈습니다. 저 비둘기가 머나먼 이북 땅까지 가서 우리 평창에 하나된 염원을 전달해서 같이 한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창군은 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고 미래를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올림픽의 감동과 영광이 새로운 평창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 이전엔 올림픽 1주년을 맞아 평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2019 평창 평화포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평화유산의 신호탄을 올린 평창의 평화정신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이번 포럼은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대 유산이 평화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평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이 외국에서만 한 250여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관련되는 전문가와 평화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한반도 평화 또는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평창에서 시작하는 세계 평화를 주제로 평창 평화의제 2030에 대한 초안을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평화와 스포츠, 군축, 젠더, 인권,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 6개 세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담론을 펼쳐나갔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전 세계 청소년들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청소년 모의 UN 대회를 통해 안건을 개진하고 해외 친구들도 만나며 평화 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 면모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포럼에는 세계 평화의 대표 일꾼들이 여럿 참석했습니다. 1983년 노동자 출신으로 최초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폴란드 전 대통령, 191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평화운동단체인 국제평화사무국 의장 등 전 세계 평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평창의 평화 정신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 평화의제 2030에 대한 초안을 구성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며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횡성군은 지난 1일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를 실시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화 모두에게 1인 5매의 마스크가 보급됐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개인행동 수칙을 홍보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보급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KF80 성능의 마스크로 공기 중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해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청장년층보다 폐기 등이 부족하고 실외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이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감기와 천식, 그리고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등원할 때 미세먼지 지수가 높은 날은 어머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들은 실외 활동을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에 이렇게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호흡기로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좀 덜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되게 실용적으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착용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횡성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횡성군 급식지원센터 옥상에 대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해 관내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알리는 한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오염 물질을 피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춘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부스를 설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부분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예타 면제의 의의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중 당진 성문 국가산단에서 합덕 31km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히고 예타 면제 사업 의의와 성과, 그동안 천안시의 노력,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전체 노선 중 일부 구간인 성문 국가산단부터 합덕까지 연결된 31km 구간으로 총 연장 330km 대비 9.4%가 부분적 선정되었으며 9,380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총 사업비 4조 8천억 대비 19.5%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타 면제 반영을 위해 천안시는 그동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2개 시군협력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는데요. 앞으로 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12개 시군협력체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을 위해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예타 면제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전 구간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방문회 시민 홍보단이 2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방문해 대전의 매력을 알리는 릴레이 홍보를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2019년부터 2022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 구성한 전국 릴레이 시민 홍보단이 지난 2월 8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시민 홍보단은 대전을 대표하는 로봇댄스 공연, 대전으로 오세요 영상 상영,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희망 연날리기 퍼포먼스 등을 통해 대전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홍보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전국 릴레이 시민 홍보단은 2월 서울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역, 백화점 등에서 추억의 대전역, 휴보, 한 꿈이 캐릭터를 주제로 포토존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전 관광명소 12선과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여행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롯데그룹이 광복동 롯데타운 부진에 380m의 타워형 수직공원 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합의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착공해 2022년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광복동 롯데타운 내 초고층 빌딩 건립 논의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0년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롯데그룹은 기존 107층의 주거형 초고층 빌딩안을 버리고 개방형 복합 문화관광타워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복합 문화관광타워 건설을 위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제안과 설득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한 롯데의 통큰 화답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총 사업비 4,500억 원 전액을 롯데가 부담하기로 한 부산 롯데타워는 높이 380m, 연면적 86,054제곱미터에 달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저층부는 키즈파크 등의 문화시설, 중층부는 고층 스카이워크와 암벽 등반 등의 체험시설, 고층부는 공중 수목원이라는 컨셉의 테마 정원과 전망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300m 높이의 전망대는 대륙과 바다를 잇는 부산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명품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롯데그룹은 부산 롯데타워 건설로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9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 국제마라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7년 연속 실버라벨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육상연맹 IAAF는 매년 국제마라톤 대회 개최 결과에 대한 선수 기록과 국적, 미디어 서비스, 도핑 검사, 중계방송 등 15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버라벨은 4개국 이상 남녀 선수가 각 7명 이상 참가해야 하고 전국 채널의 국내 중계방송 실시와 IAAF가 요구하는 수준의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라벨 인정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2001년 마스터즈가 참가하는 하프 대회를 시작으로 2008년에 엘리트 부문으로 확대했고 2009년부터 IAAF 공인 국제마라톤대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이래 올해까지 7년 연속 실버 라벨을 유지하면서 국제 육상 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또 거리 응원과 공연, 마켓 스트리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 진행과 함께 스포츠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2019년 대회 역시 실버라벨 대회로 오는 4월 7일 열리며 참가 신청은 코스별 마스터즈 하프 10km, 건강달리기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오는 3월 15일까지 대구 국제 마라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동부 웅상 지역에 민간 주도로 인구 10,000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5년 착공된 주진 흥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공정률 21%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소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23년을 목표 년도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오는 9일 소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양산시는 이들 사업이 완공되면 동부권 도시 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은 물론 관련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 경제 침체 극복의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포항시 경제 살리기 범시민대책본부를 출범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31일 시청 대자몰에서 지역경제 부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52만 포항시민의 경제 살리기 추진 의지를 결집시켜 포항시 경제 살리기 범시민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범시민대책본부 공동위원장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하여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및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포항시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포항시 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본부 경제 주체들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포항 시민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지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본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포항시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역 경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포항시 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읍면동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경제 살리기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소비 촉진 등 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기업 투자 활력을 회복시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여수 수산시장을 찾아 기업인 및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기부의 올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개편 방향과 제로페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 달라지는 전통시장 사업을 안내하며 사업 신청 시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해서 문화, 역사, 시장 특색을 반영한 지역명소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임실군이 오염토양 정화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임실군 소재의 오염토양 정화시설 사업장 설치를 허가하고 이에 관련 업체는 타 지역의 오염토양을 임실군으로 반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오염토양 매몰지역으로 지정된 임실군과는 이러한 상황과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승인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토양 정화시설로 지정된 임실군 신덕면은 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옥정호 상류에 인접하고 정읍과 김제 등 3개 지자체에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기에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실군 주민들은 11일 임실군민회관에 모여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업체의 불법 행위와 광주광역시정의 미온적인 태세에 대해
청정임시를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오염토양을 정화 처리하는 공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을 뿐 아니라 군과도 협의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추진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대부분 농사를 업을 삼고 있는 주민들에겐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이를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임실군 관계자는 공장 부지로 지정된 지역은 군에서도 중요한 지역인데 현지가 아닌 타 지자체장에게 토양 정화업 등록 권한을 위임한 처사는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속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진안군이 최근 마이산 남부 주변 유적지 정비를 마쳤습니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국비와 전북도 동북권 발전회계 도금비를 포함해 총 10억 원을 들여 마이산 남부 주변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지를 살필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이산묘, 금당사 주변 이동 동선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이산묘는 단군, 태조 이성계, 세종, 고종을 비롯한 일사년 이후 순국한 의사와 열사 및 조선의 명현들을 포함한 79일을 배향한 국내 최대의 사당으로 2004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125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진안군은 올해 마이산 남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계절과 주야에 관계없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간 조명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주는 이번 유적지 정비로 관광객과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현장 학습 공간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마이산과 주변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 마이산을 세계 제1의 관광지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무주군 관련 공무원들과 농협중앙회 무주군 지부, 무주농협, 구천동 농협, 반딧불 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략 품목에 대한 수매 판매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과 기타 농산물 판로 개척,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주는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과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선진화 시스템이 속히 구축돼야 소득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며 농산물 판매, 유통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 자리가 무주군 농업을 발전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매일 농협에서 수거해 전국 농산물 시장 주요 공판장 등에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부분도 기금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가습기 등으로 적정 습도인 40에서 60%를 잘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야외에서는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자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